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가 6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제주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6조 3,900억 원. 올해보다 5,600억 원, 9.6% 늘어나면서 사상 첫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활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일자리 사업에 1,300억 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등에 올해보다 300억 원이 증가한 890억 원을 투자하고 소상공인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과 재택치료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 올해보다 31.6%가 증가한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결과가 내년 예산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1조 4,200억 원을 사용하고 환경보호 분야에 8,000억 원이 쓰입니다. 1차 산업 분야에는 6,900억 원이 편성됐는데 농민수당 112억 원이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농민 5만 6천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법정 분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교육청과 합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12%, 연간 28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상교육 경비 부담의 경우에는 제가 오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도 입장에서는 개성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소비 심리 회복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정부 보조금 등 내년 세입이 5,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등에 쓸 계획입니다. 도의회는 오늘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유찰됐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부가 발주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입찰에 한 개 업체만 단독 응찰에 유찰됐습니다. 조달청은 국토부와 협의해 입찰을 다시 공고할 예정인데 용역 기간이 7개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 결과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수업 전담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늘려 업무 강도를 낮추고 처우도 개선해달라는 건데 교육청과의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파업으로 돌봄 교실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최혜영 씨. 낮 12시에 출근해 방역을 시작으로 오늘 진행할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간식 지출 내역서를 정리합니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실로 속속 들어오자 수업을 진행합니다. 초등 돌봄 전담사는 5시간 근무로 초과 근무에도 기본급의 8분의 5부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 활동 중을 하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상담 전화가 오세요. 그럼 전화를 또 받아야 돼요. 받다가 이제 끊는다 싶으면 애들이 들어와요. 저희들은 한 시간 안에 한 4, 5가지 업무를 하게 돼요. 이에 전담사들은 교육청에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8시간 전일제 교육감이 결단하라! 결단하라! 지난 8월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 개선안을 발표하며 5시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7시까지 2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주도 교육청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초등 돌봄 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을 교육청이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교육청은 돌봄교사들마다 원하는 근무 시간대가 달라 시간 협상이 필요하고 학부모의 수요 조사를 토대로 근무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현재까지는 5시간 근무를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16일 날 협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내 초등학교 돌봄교사 230여 명이 맡고 있는 초등학생 1, 2학년은 전체 13,300여 명 가운데 38%인 5천여 명. 돌봄교사들이 파업할 경우 대체 인력교사를 구하거나 배치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파업 이후 무기한 총파업도 예고된 가운데 교육청과의 교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4.3 당시 부모를 잃고 양자나 수양딸로 간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용역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으면 실제 희생자의 아들, 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선 용역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에 반영해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한 뒤 내년에 보상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슈 추적 마지막 순서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있지만 우리 수산업은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1997년부터 해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 능성어와 다금바리, 전복을 바다에 뿌려 키운 뒤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바다에 뿌리는 어린 종자 수는 연간 300만 마리 정도. 그러나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가 사라지고 은신처와 먹잇감이 감소하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점차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아열대 어종들은 계속 늘어나고 토착 어종들은 동해로 북상하면서 현재의 수산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이 약간 북상하게 되면 어장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어장의 변화에 대한 제주 수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또 새로운 어종에 대한 유입이 있으면 의학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한 개발이나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새로운 수산업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가 촉발시킨 해양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한반도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사이에 연구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제주도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연구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그 연구 인프라를 좀 살려서 이런 그 협력적인 중장기 연구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연구센터를 제주에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발생해 6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1명 가운데 1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5명 추가됐으며 서귀포시 사우나 관련도 5명 추가됐습니다. 또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긴급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늘리고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도의원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고 제왕적이라고도 불리는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제주대 앞 사거리에서 4중 추돌 사고로 6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유족 측의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고 오재선 씨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1986년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조청년의 지령을 받아 기밀을 수집했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 제주지사 소속 대리점이 쟁의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 대체 배송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리점 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권한이 없는 자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업무를 지시해왔다며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CJ 대한통운도 불법 행위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가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보존 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매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